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투자 중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좀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토지 자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게 될 때는 보통 쉬운 아파트라든가 이제 주택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보통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사는 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에 대해서 처음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월세 용도를 받거나 고정적인 수익을 나오는 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추가적인 주택이나 아니면 상가를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투자는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캐피탈 게인이라든가 아니면 월세 수익,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차지하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굉장한 부자가 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그렇다는 면에서 토지 쪽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자산을 다변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제목처럼 이제 계층을 넘어갈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토지 같은 경우 또 지금 관심을 조금 더 가지면 좋으실 만한 게, 지금 100개월 이상 토지는 많이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도 일부 지역,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곳들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거를 지금 갭 메우기나 풍선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대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주택 쪽은 굉장히 많이 막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면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은 부동산 투자 중에 토지 쪽으로 가는 자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토지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화랑기 때는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셨다가 이제 침체기가 오려고 하는 시점부터는 토지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왜냐면 토지 투자 자체가 단기보다는 어느 정도 장기를 염두를 해두고 하는 투자기 때문에 침체기 때 돈을 돌릴 곳이 없다라고 하면 토지에 어느 정도 배치를 해놓는 것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죠. 그 선거가 있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게 되는데, 각 지방이나 서울이나 서울 근처 쪽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오게 되죠. 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식의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SOC 투자이기 때문에 나라 곳곳에서 이런 SOC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던 이제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한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추가로 이제 3기 신도시나 기타 등등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보상금이 풀리게 되는 거죠. 3기 신도시만 해도 2020년, 21년 해서 45조 정도가 풀릴 거라는 얘기가 있고, 이런 토지 보상금이 풀릴 때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될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대부분 이제 다시 토지를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거를 이제 대토라고 하죠. 이제 근처 지역의 토지를 다시 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수요가 보통 보상금의 30%에서 50% 정도 수요가 나오기는 하는데, 토지가 수용된 이후에 토지가 국가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땅을 팔어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게 토지 보상인데, 그렇게 수용이 되고 나서 수용된 지역에서 20km, 반경 20km 아래 안쪽으로 해서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수용 시점부터 1년 안에 이걸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양도세 관련돼서도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토 수요가 생기게 되고요. 좀 추가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환지라는 것도 있는데, 환지는 이제 개발되는 지역 내에 개발이 되고 나서 그 땅으로 다시 돌려받는 거고요.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 같은 곳에 땅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개발이 되고 나서의 그 땅을 다시 그 개발 구역 내에서의 땅을 받는 거를 환지라고 하고, 주변 땅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걸 이제 대토라고 합니다.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되는 곳 주변으로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게 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제 주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대출도 이제 막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토지를 이제 경매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받게 됐을 때 대출에 대해서도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 게 경락 대출이라고 하죠. 경매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대출보다도 퍼센티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요. 지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뭐 농지라든가 과수원, 대지 이런 거는 거의 이 낙찰가의 80% 가까이가 대출로 나오게 됩니다. 임야 경우에는 이제 낙찰가 대비로 조금 낮게 한 20%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는 하지만 이런 대출이 나온다는 점도 지금 시점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토지 투자가 사람들이 많이 좀 꺼려하고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토지에는 이제 공개념이 강한 부동산이라는 면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할 때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못하게 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면도 있고요. 왜냐면 토지는 소유와 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대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토지에 지상권이 걸려 있는 거죠. 남의 권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의 뭐 공공이익을 위한 지하철이라든가 송유관, 뭐 철탑 이런 것들이 이제 후순위로 지상권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 개발을 하거나 이제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말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많고 뭐 제한된 게 많다 보니까 토지 투자는 좀 어려워서 좀 기본적인 개념이나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이제 토지들은 이제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거래가라든가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찾아보시면은 뭐 밸류맵 이런 데 통해서 실제로 거래됐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참고를 하실 수는 있지만 토지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좀 접근이 하기 어려운 부동산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동산을 좀 접근하기 어려워 하시는데 기획부동산도 이제 조금 조심을 하시면은 좀 피해 가실 수가 있고요.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획부동산 경우에는 이제 강남이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가가 많은 곳에 대형 빌딩 안에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언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 주변의 땅을 매입을 해서 필지를 나눠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땅이 이렇게 필지가 있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여러 개로 따뜻하게 나눠가지고 파는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언변이 좋다 보니까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거의 다 찾고 투자자들이 이제 빨리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채워져서 이제 빨리 팔릴지도 모르니까 빨리 투자를 하셔야 된다. 빨리 계약금이라도 걸어야 뭔가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이제 사전에 땅을 잘 안 보여줍니다. 지번 자체도 잘 안 알려주게 되고 땅도 안 보여주게 되고 계약금을 걸어야 이런 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쁘게 잘라놓은 땅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전 지역으로 이제 걸려 있거나 아니면 맹지라거나 물산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번이라도 알게 되면 가서 임장은 꼭 현장 답사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이게 다단계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본인이 사고 나서 주변 사람들도 보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또 딴 사람한테 팔게 될 경우에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 엄청난 수당을 보면서 본인도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땅을 샀는데 너도 같이 투자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소개비 명목으로 이제 수당을 받으면서 같이 좋은 물건이니까 투자를 하면서 뭐 꺼리낌이 없는 거죠. 이런 식의 다단계 투자의 형태를 또 띠다 보니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뭐 필지에 지분을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눠서 등기를 치는 거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분 등기라고 해서 따로 지분을 나눠가지고 등기를 치는 거죠. 공유 지분 등기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공동으로 해가지고 지분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유 지분 등기라고 해서 이 등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혼자 그 지분을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분만 팔 수는 있는데
공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전체 매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통해서 뭐 나눠 가질 수는 있고요. 뭐 물건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대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적정한 보상을 한다든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땅이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잘라서 어떻게 잘라서 어떤 걸 네가 갖네 이렇게 하기도 애매하고,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할 거야 라고 해서 나눠서 갖자라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어렵다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로 분할 청구권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경매를 붙여가지고 내 지분을 내 해당되는 몫을 받아가겠다, 이런 게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공유 관련된 걸로 받았을 때 이런 식의 뭐 지분이라든가 했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것 중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토지를 매수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 지구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나 구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것들을 좀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뭐 어디를 보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제 개발을 제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거가 이제 지구나 구역이고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들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도시지역 내에서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고,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개발이 제한되거나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자체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토지 내에서 농사만 지어야 된다라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여부 등등에 대한 것도 많이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좀 상세 내역들은 알아야 되고요.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주택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시기에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워낙 비싸게 팔리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라든가 자연녹지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비도시지역 내에서는 전국에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경작을 위한 정리가 잘 안 된 농지인 거죠. 농업보호구역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토지 투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지목은 이제 이 땅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주요한 게 한 28개 정도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우선은 크게 임야, 전, 닭, 과수원, 돼지, 잡종지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알면은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우선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전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농지 관련된 투자 관련된 건 좀 말씀을 어느 정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업인으로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주말농장 형태로 해서 구입을 하실 수는 있고요.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사야 되다 보니까 살 때 이제 농지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낼 필요는 없고, 1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시게 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농지 중에서는 이제 절대 농지라고 하죠.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곳은 되도록이면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투자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농업보호구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이런 쪽에는 투자를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냥 농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농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실제로 조그만 집 같은 거를 만들어서 농기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농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이곳에 이제 전기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별장같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농막을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원주택같이 별장같이 쓸 수 있는 농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면적 제한이 이제 20제곱미터라는 게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거 위로 올리게 되면은 조금 더 넓은 면적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선은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야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발이 힘든 곳이 많습니다. 경사도가 보통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개발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임야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전산지랑 준보전산지로 나눌 수 있고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이제 보전 산지는 개발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준 보전 산지 중에서 이제 토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 임야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임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밭 같은 걸로 이미 쓰고 있는 곳인 거죠. 경사도가 낮은 구릉지 같은 지역에서. 요런 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제 후에 지목을 바꾸는 거죠. 개발을 위한 이제 지목을 바꾸시는 산지 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기준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지목을 바꿀 수가 있고요. 보통 100m가 넘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되고, 높이를 봤을 때 뭐 도시 지역에는 이제 600m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직경이 10cm가 안 되는 게 한 29루 미만이 돼야지 어느 정도 바꿔준다는 기준이 있고요. 경사도도 이제 25도 근처로 해가지고 더 경사가 급해진다라고 하면은 잘 안 해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농지나 임야를 사서 지목을 바꾸게 될 때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농지랑 한번 엮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 중에 대지 중에서 이제 나대지라는 게 있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까봐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면, 대지 중에서 이제 쓰지 않는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고 하고요. 그만큼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다 보니까는 돈이 비싸고, 그 대신에 활용도가 높은 거죠. 굉장히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인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크게 갱지랑 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갱지는 그냥 일반 나대지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이제 나대지를 얘기를 하고요. 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걸려 있어서 개발이 조금 어려운 지역들은 이제 저지라고도 하고요. 보통 이제 생산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 경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물리게 되죠. 저번 한번 세금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나대지 같은 경우도 위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생산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에서 뭘 하면은 괜찮은 거죠. 가장 좀 대표적으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차장이고요. 전체 주차장의 연간 수입이 땅값의 3%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면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건물들 사이에 굉장히 황당하게 이제 주차장처럼 만들어진 곳들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우선은 나대지를 나중에 개발을 할 텐데, 그냥 놔두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니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서 그걸 피한 다음에 후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런 비슷한 경우로 조경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수익이 땅값의 7%, 그리고 뭐 자동차 학원이나 이런 거에 쓰이게 된 경우에는 한 10%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땅값에 그 정도 퍼센티지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가 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잡종지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냥 잡종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잡종지는 딱히 용도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걸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용도가 훨씬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랑 같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해서 거의 원형지에 가까운 땅이라는 거를 좀 알고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